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도시를 여행하면서 우연히 마주친 뜻밖의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 기억 속에는 선물과도 같았던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깜깜한 터널을 나오는 순간 높다랗고 풍성한 가로수로 만든 나무 터널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꽃눈이 내리면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펼쳐진 뜻밖의 풍경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름 받은 것처럼 행복했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도시야. 날마다 이런 길 위를 오가는 일상이 어쩌면 내가 꿈꾸는 우리들의 도시 모습이 아닐까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며칠간 그 도시에 머물게 된다면 환대하는 이미지로 맞이해준 도시의 첫인상이 그 도시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겨준 도시 여행이 끝나고 되돌아온 일상에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도시를 갔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 만약 그 도시를 가게 된다면 그 길목에 서서 잠시 한번 멈춰봐.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감성으로 채워진 여행이라면 나만의 숨겨둔 앨범으로 가슴속 깊이 간직하다가 가끔 앨범을 꺼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서 신나게 떠들고 있지? 라고 생각될 만큼 이 좋은 기분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이런 경험과 인상이 깊이 남은 도시가 있다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에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황홀하고 기분 좋았던 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발랄한 음악으로 이번 주 도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 노래가 더욱 신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은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초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했다 문득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현아의 문화 읽기. 이번 주에는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완주는 기다립니다. 완주형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은 각 5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며 현재 24개의 지정 문화도시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화도시 두 번째 버전인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시작되었는데요. 13개의 예비 선정된 지자체들이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주 문화도시는 2021년에 지정되어 내년이 벌써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지향하면서 두 차례 우수 문화도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완주는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은 완주를 오가는 관계 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환대의 도시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풍류, 위로, 재생, 낯섦으로 구성되어 이제 마지막 주제인 낯섦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삼내의 문화공간 완주 온 날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완주는 낯섦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작품이 완성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라이브 페인팅 쇼와 완주를 기록한 사진 이야기를 듣고 작품 해석을 나누는 전시회와 토크쇼로 이루어집니다. 소영섭, 공영환 두 사진작가의 익숙하고도 낯선 시선을 엿볼 수 있으니 작가님들의 완주를 바라보는 시각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한 마음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이 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완주와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주 문화도시와 완주군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인 반줄 공동체 공간 수작 조화지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문화도시센터 특화사업팀 063-291-5599로 연락 바랍니다. 길벗의 일침.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의원들이 어느 외국의 도시를 다녀오는데 그 도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로봇 경찰을 보러 간다고 찾았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관인 것은 다녀오고 나서 작성한 보고서에 안 본 것을 보고 온 것처럼 뭔가 인상이 깊었다 이런 식으로 남는 우스운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들입니다. 세금을 들고 가서는 본래의 목적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논조의 비판인 것이죠. 저 역시 이런 것들 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입장인 편인데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나온 지가 수십 년도 더 됩니다.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30년 전에도 요즘의 레파토리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언론들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매번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언론들의 비판에 조금씩이나마 우리 사회를 나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애정과 관심을 담고 있었는지 그러해 보이지 않고 믿었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한 지역 언론들이 더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한 경우를 보셨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또 선진지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 나서는 건 지방의원들만이었을까요? 시민단체나 또는 공공기관 아니면 또는 공무원들 이런 경우에는요. 그리고요. 자신들이 일행으로 참여한 경우들, 즉 말하자면 언론인들도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는 한 번씩 울고먹으면서 때만 되면 다시 등장하는 마치 고장난 전축처럼 되풀이되는 레파토리라고 여겨집니다. 녹음을 해놓은 걸 다시 틀어놓은 것처럼 게으른 언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때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거죠. 정말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30년째 같은 레파토리를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고 시민에게 이익이 될지를 다뤄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식의 지방의원들을 이라면 차라리 없어져야 돼라는 식의 정치 혐오를 조장하기도 할 것 같고 무책임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혹시 대단치 않은 존재라고 지방의원들을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없다면 우리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때려서 존재감을 찾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물어가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녀왔더니 우리 도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된 것은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자꾸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보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지금처럼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옥석을 가려가며 대안도 만들어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때리기만 해도 된다는 권한 누가 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길보서 일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시민의 이익이 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출연자가 가지고 나온 사진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눈은 감으시고 귀를 열고 상상의 눈으로 들어보세요. 220 countries tuned in for his first step. The world stood still for that stolen kiss. And as he grew, so did the technology. An entire human life recorded on an intricate network of hidden cameras and broadcast live and unedit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an audience around the globe. Coming to you now from Sea 오늘은 Island. 조금 색다르게 시작해봤습니다. 들리는 음악은 영화 트루먼쇼 예고편 음성입니다. 17억 명이 그 탄생을 지켜봤고 220개 나라에서 그의 첫걸음에 환호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It's 트루먼 쇼라고 외칩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제 초대 손님이 들고 나온 사진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일까요? 특이하게 길 위에 횡단보도가 무지개색으로 도색되어 있군요. 신호등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 그림은 머피라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요. 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은데 도로에 사람들이 몇 명 보입니다. 차는 노란색 버스 한 대가 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군요. 또 다른 사진을 살펴보면 이 도로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출근 시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만으로 느껴지는 이 도시의 첫인상은 한가롭고 여유 있는 모습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오늘의 게스트께서는요, 3장의 사진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사진의 거리는 모두 같은 도시일까요? 세 번째 사진은 높은 건물에서 도로를 찍은 사진이네요. 도로 색깔이 적색의 벽돌색입니다. 자동차는 많이 보이지 않고 버스 2대가 보이네요. 트루먼쇼 OST와 이 사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손님은
전주시의회 의원이십니다.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네, 청취자분들하고 자기소개 함께 하시면서 인사 더 나누실까요? 예, 저는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혁신동, 조천동, 여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보여주신 사진은 유럽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진 같은데,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사진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우연치 않게 2023년 2월에 자전거 유럽 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3일간 불만이 가득하다가 아침에 호텔 밖에 보여지는 그 자전거를 탄 풍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 차가 반, 사람 반? 이 정도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이 반? 차가? 자동차는 네. 거의 보이지 않고 자전차. 도보하는 사람과 자전차. 자전차. 예, 예. 자전차 탄 사람들 반, 도보에 있는 사람 반의 예.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뜻밖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펼쳐진 풍경 때문에 의원님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전거나 뭐 대중교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자가 운전자였는데요. 네. 우연치 않은 게 이 원정대 참여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파리에서 3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어떤 이 연수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3일간의 뭔가 딱 느꼈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연치 않게 지인의 소개로 네. 원정대 자전거 유럽 원정대를 꾸리는데 최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꼭 내가 가야 되냐. 뭐 네.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는데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그 동반하는 일행 또한 네. 공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진짜 많이 좀 불편함이 꽤 크셨을 것 같아요. 또 떠나기 전에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가서 뭘 봐야 되는지, 뭘 담고 와야 되는지 해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더라면 네. 관심이 더 있었겠지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뭐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해서 했는데 막 공부시키고, 네. 막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같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뭘 하라고 시키고. 아니 어디 방에 네. 호텔 방에 가둬놓고 네. 뭐 밥도 안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밥을 안 줬어요? 저녁밥 안 줬습니다. 그건 너무했네요. 정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안 준 게 아니고 저녁까지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네. 나눠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자 뭐 이런 거였죠. 현금을 나눠줬나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런데 네. 뭐 영어가 능통한 것도 아니고 같이 간 그렇죠. 동료 의원하고 네. 룸메이트가 됐는데 다른 분들은 다 어울려서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서투른 거예요. 이게 네. 저녁 굶게 되죠. 진짜 뭐 힘드셨겠네요. 햄버거 정도 사 먹고 이게 3일째 하는데 여기를 도대체 우리가 왜 왔지 여기를.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그러고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불만 가득하게 이렇게 있다가 우연치 않게 공유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남들은 또 이게 그 신용카드가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자존심상 또 안 탄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니까. 네. 에펠탑이라는 거예요. 구글로 찍어봤더니 한 7km 돼요.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요? 바스티유 광장에서
혼자 생강을 따라서 한 2시간 반 걸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내가 왜 내 돈을 내고 이 고생을 하는지 이곳은 어디고 나는 누군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불만을 3일간 갔다가 또 500km를 달려서 네덜란드의 유트레흐트시라는 데를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커튼을 젖혔더니 이 도로에 자동차는 안 보이고 자전거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세계에서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자전거 선진 최고의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유트레흐트가 제일 가는 분이 하죠.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왠지 의원님의 성장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막 오토바이가 네.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자전거가 도로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전거를 뭐 생활용 자전거로 인식하지 않고 레저. 네, 스포츠적인. 헬멧 써야 하고 고글 써야 되고 따로 옷 갖춰야 되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밥 잘 먹었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아기도 옆에 바구니로 태우고 다니시고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출근하는 좀 쇼핑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셨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뭐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는 분 보면 멋있게 하고 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옷 입고 막 위험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도 그냥 일상인 것 같아 일상. 하고 너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이 생활 자전거를 그렇게 도시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럽네요. 제가 여기서 살짝 좀 끼어들겠습니다. 나중에 다녀와서 송 의원님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파리에서 먼저 3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3일, 독일에서 이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파리에 있던 3일 내내 같이 그 룸메이트였던 다른 시어님하고 저의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귀가 간지러웠어. 그러니까 대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친절하지 않고 시키는 건 많고 나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고 또 자전거도 좋고 교통도 좋지만 이왕 온 김에 이런 것도 뭐 좀 다양하게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불만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송 의원님이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이후에 우리가 위트레흐트에 도착한 게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어두룩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밝아지잖아요. 송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갔던 일행이 17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한 4시, 5시 새벽.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앞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제 6시 반, 7시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고 피크는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힘들 정도로 뭐 휙휙 그 자전거를 중심으로 신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호가 짧아요. 그래서 1분이 지나면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저쪽에서 막 한 100여 명 이렇게 쭉 지나가고 또 이쪽에서 또 지나가고 이런 식의 광경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야. 제가 근데 이 얘기를 가기 전에 계속 사진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나 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겠죠. 공부하는 것과 눈앞에서 진짜 보는 건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악으로 트루먼 쇼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안 되는 건데
마치 이런 것도 되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세트장 네. 예,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는 사람들 또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들고 막 이런 식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이분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따 얘기할 건데 하우턴도 그런 건데 아 이런 게 가능해? 이거 진짜 안 되는 건데 막 뭔가 어거지로 막 차려놓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 충격적인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송 의원님을 포함해서 일행들이 그걸 느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자전거 원정대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트장을 구성해서 이렇게 쫙 하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 몇 시에 일어나는가를 체크해가지고 자 1번 쫙 나가 2번 나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 이렇게 하고 트루먼쇼 그렇잖아요. 모든 네. 사람들이 그렇죠.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네.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연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 날부터 비로소 광경을 보고 네. 남부터 내가 여기 왜 온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트레이트에서 이제 하우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네덜란드 일정이 뭐 이렇게 조금 더 뭔가 다른 혹시 뭐 인상에 남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유트레우트시에서 얼마 더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한 네네. 20몇 킬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 하우턴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도시는 시내 중심 도로가 차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차도는 없어요. 시청 옆에. 그렇죠. 아예 외부 차는 그냥 그 도시에 놀러 온 손님 정도. 하고 외곽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도시에 들어오려면 트램이든지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그동안 파리와 유트레흐트시가 뭐 도심형 자전거 도시였다면 네네. 여기는 숲속의 자전거 도시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속의 자전거 도시요. 정말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네. 내가 살고 있는 혁신동이 녹지율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네. 농촌진흥청도 들어와 있어서.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새롭게 조성된 네. 도시니까요. 그러고 공원도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내가 이걸 혁신도시를 하우턴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보니 하우턴도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 정도요. 혁신만성이 합쳐져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 일단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라서 이게 구릉이 없습니다. 오르막이. 네네. 오르막이 없고 직장과 집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네네. 그 인근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3일간 힘들었던 네. 파리 얀 이달고 시장의 정책. 네. 15분 자전거 도시를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네. 내가 그럼 15분 자전거 도시를 혁신에 만들어 봐야겠다. 하우턴과 파리의 사례를 결합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왜 전주가 그동안 자전거 도시가 안 됐을까?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시민의 인식의 전환이 없었던 거예요. 인식의 전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자전거는 운동하는 거. 위험한 매자. 거야. 그렇죠. 자전거는 취미로 곡을 쓰고 헬멧 쓰고 전용 운동복 입고 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다 아직까지는. 보니까 정작 유트레흐트나 하우턴에 봤던 것처럼 생활형 자전거와 거리가 멀었던 거죠. 이분들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도시공학 전문가인 정석 교수님을 네. 혁신도시로 2번을 초청을 합니다.
네, 우리 길번님도 오셔서 네. 강의를 해서 한 3차례 인식 전환에 이 교육 강의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벨로 혁신이라는 주민 공동체를 조직을 합니다. 벨로 혁신. 벨로 혁신을 조직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보면서 우리가 진짜 혁신 도시가 얼마나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인지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데이터 값을 얻어서 우리가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에어건도 공원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하게 되죠. 실제 사람들의 변화가 조금 생기던가요? 직접 그렇게 해보시니까? 지금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인식 전환 강의도 했고, 네. 또 작년 10월에는 자전거 대행진 챌린저도 했고, 네. 그 결과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엽순공원에 저녁 8시, 오늘 이 시간쯤 되겠네요. 오늘. 모여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 네. 내가 뭐 숫자가 조금씩 늘어서 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네. 올 6월에 완전히 주민들에게 자전거 공동체가 이양이 됐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매주 오. 목요일 날 이렇게 타면서 혁신도시의 공원의 문제, 뭐 의자가 부서진 것도 보고 또 도로가 파손된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또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도 또 네. 민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고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분들의 열정이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네. 전주시에서도 9월에 혁신동 주민센터 뒤에 공영 자전거 대여소가 생깁니다. 그래요. 잘 현재는 됐네요. 그 공영자전거가 한옥마을 근처 네. 그리고 이제 삼천동, 덕진동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배제돼 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혁신동 주민들이 원래 많이 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소 의원님이나 여러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그랬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영 자전거가 또 생기면 아무래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내년도 계획인데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네. 13개 혁신도시에 있는 13개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좀 캠페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영 자전거 대회소가 왜 왔냐면 뭐 다른 정책이 뭘 필요하냐. 공영 자전거 꽃싱이가 혁신도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너도 나도 탈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보다 실천을 옮겨보자. 주민들 생각에 반영이 돼서 네. 지금 공영 자전거가 생기고요. 또 그 연수 이후에 다녀와서 네. 정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정기 자전거 보조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네. 3월에 실시했는데 100명 전주시민 100명에게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100대가 지금 지급돼서 타고 계시고요. 네. 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친환경 정책에서 좋아서 내년에는 200대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께서 추진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하시고 또 혁신동의 이 시민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또 이 도시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자전거와 연결시켜서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유럽 원정대 대장이셨던 우리 대장님께서 우리 길번님.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끼어들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강현정 현아님도 네. 저를 좀 잘 아시는 편일 텐데 제가 네. 사람들을 이렇게 그 칭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친절하지 않죠.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네,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들은 얘기는 매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까 그 좀 솔직한 또 말씀을 하세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가게 됐고 했는데 뭔가 눈에 번쩍 띄었다는 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 딱 맞아 떨어졌네요. 이런 생각들을 진짜. 그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네. 의원님이 저한테 자꾸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막 뭐 이렇게 국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돌아가면 주민들하고 내가 보고 느낀 거 이걸 좀 얘기하고 괜찮더라 우리하고 딱 맞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큰 거 아니다 뭐 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매달 좀 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녀보면 그게 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네. 더군다나 혁신동은 여건이 괜찮은 편이다. 그러면 그것만 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만 주면 이건 굉장히 그 모범적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정리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좀 네. 더 덧붙이자면 의원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아까 뭐 공무원수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조금 어떤 모 방송에서 네. 그 좀 공격하는 형태로 취재가 시작이 됐대요. 근데 네.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 원정대 얘기만 아니고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또 소개할 만한 게 많은데 해가지고 초대석에 모셔가지고 대담하면서 가서 뭐 보니까 어떻든가 무엇을 우리 도시한테 만들어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테마 자체가. 그러고 경남 MBC였나요? 예, 네. 경남 MBC에서 취재로 원정대라는 데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서 그러니까 아까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려다가 맨날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잘하고 있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방편으로 삼을 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수소문하다가 송 의원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뭐 방향과 네. 그리고 실제 했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원정대 갔다 오시고 지금 올해까지 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나. 실제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행정하고 무엇인가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일반 주민들의 생활 패턴하고는 매우 이제 좀 다른 속도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주민들의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인식이 전환된다라는 게 이제 뭐 토론회 몇 번 이렇게 해서는 뭐 인식이 전환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이런 고민들 좀 속도에 대한 주민들의 속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인식이 좀 이런 방향으로 함께 모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자전거 도시 혁신동이 그런 만들어지는 이런 고민들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예, 저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네.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서 네. 사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또 지하로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대신 그 SNS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신도시하고.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 유럽 원정대에 갔다 온 이런 내용들을 네. SNS를 통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다 그러셨구나.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도 고맙게 네.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정책으로 입안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과정을 좀 알고 네. 그것에 이제 동참하는 게 자연스럽게 조금 모아지는 그러한 결과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건데 앞서 우리 길버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연수 하면 네. 아직까지도 좀 왜곡된 시선으로 많이들 그렇죠. 보시죠.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 원정대를 통해서 공부도 이렇게 많이 시키고 또 뭐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고 네. 이렇게 원정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무연수라는 게 이렇게 해서 꼭 다녀와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맞다. 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시민 대보고회를 통하니까
이렇게 공무원수를 갔다 온 의원이 지역사회에 접목을 시키려고 이렇게 보고회를 듣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 그분들이 이제 네. 참여를 해주고 확산돼서 이 벨로 혁신이 탄생이 됐죠.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벨로 혁신이네요, 진짜. 우선 현아가 읽은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네덜란드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자전거를 중심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파리도 가야 되고 네덜란드도 가야 하고 이런 갈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신청할 곡은 일몬도라는 노래입니다. 사랑과 인생, 세상은 변하여도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Oh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아마도 지난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었던 유로 원정대. 네. 상당히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공모 연수가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유럽 자전거 원정대에서 경험,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고 다녀서 혁신동으로 실제 이어가는 것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영감이 그거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수를 의원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들으시면 놀라울 것 같은데 그런 성과들을 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다녀오신 얘기, 그래서 꾸메오라는 그 스튜디오와 진행하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미국 할리우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원정대, 자전거 원정대가 제 가치관을 좀
바꿨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룹 연수를 갔고요. 네. 그해 5월에 제가 상임위원장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공무연수를 가야 되는데 전 연수 비용을 써서 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안 가면 되냐 해서 5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해서 이게 항공료가 높아지고 해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마침 에어 뉴질랜드가 할인 행사를 해서 그러면 뉴질랜드를 가보자. 그런데 마침 네. 이쪽에 영화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바타, 반지의제왕, 네. 뮬란을 촬영하고 제작했던 오. 코뮤 스튜디오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뉴질랜드에 갑니다. 이야.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이렇게 팔듯이 네. 그냥 무작정 가서 만날 수도 없는 분을 만나서 결과는 그게 이어져서 그 쿠뮤가 지금 전주에 아시아 스튜디오를 짓는 그런 네.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 길어서 다음에 혹시 초대해 주시면 정말 제가 궁금한데요. 이 다음에 세계적인 네. 영화 스튜디오가 전주에 오게 된 배경 또 올해는 뉴욕에 가서 우리 체류형 관광을 소개하고 북미에 있는 한인들 또 미국인들하고 체류형 관광 3주짜리 그 체류형 관광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미국인들 400명 정도가 전주에 와서 3주간 체류할 계획입니다. 9월에요? 이런 유로 원정대의 성과 때문에 이제 계속 어디를 가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사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돼서 대충 하실 수는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잠깐 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네. 간단하게 예고편처럼 좀 제가 네. 소개를 드리자면 뉴질랜드를 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고 가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실마리가 될 만한 게 뭔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더래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가지만 한국에 한번 오셔라 뭐 해서 한국에 또 오셨다고 하고 다시 또 여기서 또 시장님이나 뭐 공무원들 모시고 또 가서 그 얘기를 계속 오며 가며 진척을 시켜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하나의 어쩌면 연수라는 건 작은 행위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씩 성과를 내온 만들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는 또 특별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따로 시간이 내서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옹고지신 전주라고 하는 코너에서 저희 의원님께서 이 공무연수라고 하는 게 우리 전주에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실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드리면요. 네. 진짜 시의원들이 공무 연수를 제대로 조사하고 주제를 설정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보고 와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이 내용을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이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은 그 수혜자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될 겁니다. 네. 많이 감동적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네.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이제 막 시작한 방송이지만 오늘도 역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즐겁고 유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의원님 도시 이야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분이 혹시 있으면 좀 추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과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나누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준비해서 뉴질랜드의 쿠미스트 유치 이야기 네. 또 우리 헐리우드
곳까지 가서 또 앞으로 그 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오. 영화 그 스튜디오 투자하는 미국 회사인데 네. 전주하고 좀 인연을 맺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더 해드리고요. 아, 네,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분은 우리 전주시의회 그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좀 아, 그래요? 모셨으면 해요. 그 이유는 네. 지금 전주 시내가 수년째 지금 핫 이슈가 대한방직 부지 그렇죠.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네. 과연 공공기업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이 이게 합당한지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장이시고 네. 오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10분이 오늘 오전 8시 반에 출발해서 네. 이와 비슷한 사례 네. 광주의 일신방직 네. 기아 챔피언스필드 옆에 있는 네. 옛날 방직 공장을 개발하는 그런 우리보다 앞서 개발한 사례를 네.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개발해야 된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전주시의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 초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죠. 네. 네. 모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도시 이야기가 분이고요. 꼭 다뤄볼 네. 만한 인물이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나 길버님처럼 세상의 중심은 전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전주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거듭 이야기하고 또 나눠보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의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무진 포부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4번째 방송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 회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도 느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이번에는 길번 PD님께서 전하는 다음 특집 방송에 대한 광고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일을 많이 벌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네, 원성을 그런 듣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한 주에 1시간 방송인데 이걸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이 금방 그쵸. 지나갔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작에? 그렇습니다. 진짜 네. 이런 걸 할 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도시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위트레이트도 얘기했지만 외국에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도시들도 많이 네.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볼까. 그러니까 그때는 방송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준비차 그런 걸 좀 생각을 정리해 볼 겸 해가지고 부산을 다녀올까 했는데 다녀온 김에 그 얘기를 좀 담아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부산 아시겠지만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시들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전히 새로운 그 택지를 개발하고 신시가지를 만들고 확장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그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런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는 보통은 이제 새롭게 밀고 올리고 네. 하는 재건축 재개발 형태가 일반적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산 비탈에 있는 것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형태, 그 현재 상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 부산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한 건데 부산은 어떤 고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전주도 아까 지금 현실과는 정반대로 그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도시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느 것들을 짚어가야 할지 그런 얘기를 좀 담아보기 위해서 특집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네. 하나는 네네. 이건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네.
현아님께서도 이렇게 네. 방송 중에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 그 오프라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정대 시즌 2 와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재까지 구상이긴 한데 PD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원정대 2를 예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2년 뒤에 어떤 도시를 가자. 네,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방송에서도 다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네. 시민들, 시청자들, 청취자들과 함께 이걸 프로젝트화하는 거죠. 어,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에서만 다 되진 않겠지만 어떤 어느 도시를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자 이런 게 그 계획이 확정적으로 서게 되면 그거를 소셜 펀딩이라고 하죠. 우리 네. 공적 목적으로 이런 걸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을 잘 다녀오게끔 시민들과 같이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서 다녀오자 이런 소셜 펀딩을 하는 네네. 그런 코너를 한번 그 준비해서 계속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너의 하나로서 네, 이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됐다. 일을 네. 또 하나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조용하셨는데 지금 부산 특집만으로도 원래 놀러 가자고 분명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라디오 방송을, 현지 방송을 좀 하시겠다고, 네, 그 일을 키우시더니 이제, 이게 이제 준비가 되자마자 이제 다음으로 자전거 원정대 2, 네를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를 기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 방송은 계속 2년 동안은 아무튼 해야겠네요. 그건 모르지만 일단 네. 네. 항상 사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자는 얘기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청취자분들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다녀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전주 시민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다녀와서 이 전주의 변화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또 고민해보고 그런 방향을 계속 짚어보고 하면 함께 움직여지는 시민층이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선진 도시들에 대한 견문. 연수라고도 부르고 시찰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열심히 보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담아오기 위해 노력하는 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이 팀만 그러지는 않겠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시민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열렬히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전주에서 출발했던 유럽의 자전거 원정대가 세계로 나아가서 그리고 뉴질랜드와 미국의 영화 산업을 우리 도시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진 점. 무엇보다도 전주의 혁신도시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작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벗의 일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고 꾸준히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주와 전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찾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에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길을 찾는 열정이 충만한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는 연결도시가 전주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